특히 이제 내려갈게요. 수학은 다른 교과에 비해서 개인차가 크게 나타나는 교과잖아요. 개인차가 크게 나타난다라는 걸 한마디로 뭐라고 부른다? 개통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생에게 동일한 양과 수준의 수학학습을 부여해도 뭔가 좀 다르다. 이게 이제 이 당시에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그래서 수준에 맞는 수학을 지도하자. 이런 말이 자꾸 나온 거예요. 그런데 수학은 개통성이란 단어 때문에 수준이 어떻다? 좀 아이들마다 이렇게 좀 차이가 있죠. 따라서 단계를 잘 밟아나가는 학습이 돼야 된다. 이름하여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하게 됩니다. 여하튼 79페이지로 갑니다. 7차 수학과 교육과정의 기본 아이디어는 결국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수준별 교육과정이라고 칭하는 점 참고하세요. 수학에 대한 학생들의 능력과 개인 차이를 고려하여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대응되는 차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준별 교육. 다시 학생들의 능력과 개인 차이를 고려하여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대응되는 차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차별이라고 해서 그런 거 아니죠. 능력에 맞는 선별적인 교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수준별 교육이 뭘까요? 다시 한번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준별 교육은 한마디로 말하면 두 번째 줄에 있죠. 학습자의 학습 능력 수준과 요구에 대응하는 차별적이고 선택적 교육. 여기서 차별이란 건 선별적이고란 뜻이에요. 학생들의 수준 차이를 고려한다라는 수준별 교육과정의 기본 아이디어는 동일하지만 사실 학교음이나 학년이나 교과에 따라서 좀 달라요. 우리 수학은요. 아래쪽에 보니까 어디 들어있어요? 첫 번째 줄에 있다. 유형은 단계형, 주안점은 속도. 우리 깊이가 아니죠. 아이들마다 어떤 아이는 자연수까지 갔다, 어떤 정수까지 갔다, 유리수까지 갔다. 이게 속도의 문제거든요. 깊이 있게 들어간다는 것도 뭐예요? 그럼 범주가 100가지다, 1000가지다, 10,000가지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아니에요, 수학은. 그래서 우리는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의 이름을 갖습니다. 위로 올라가서요. 단계형 교육과정은 교과의 내용 요소 간의 위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위계가 분명하다. 수학은 대표적인 과목이죠. 우리가 개통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교수학습 과정에서 학습자 이전 학습에서의 결손이 이후 학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수학과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학은 교과 간의 위계가 비교적 분명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결손이 큰 영향을 미치는 과목이어서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이구나. 네, 넘어갑니다. 또한 7차 교육과정에서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이라는 공통기간을 두었어요. 초1부터 고1까지 10년간. 그리고 우리 수학은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이죠. 그래서 초1을 1단계, 고1을 10단계, 1학기, 2학기죠. 1단계 가, 1단계 나 이렇게 해서 1가 나, 2가 나, 3가 나, 4가 나 이렇게 총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단계가, 20단계가 있는 거예요. 1, 2, 1, 2, 1, 2, 1, 2 해서 선생님 이렇게 단계를 주면은 뭐가 좋아요? 스텝이라는 걸 좀 명확히 할 수 있죠. 그리고 어떤 아이가 8가 단계를 공부를 했는데 생각보다 단계를 잘 못 올라갔어. 무슨 말이다?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반까지 가다 말았어. 그러면은 올라갔다고 해야 돼요? 1층에 있다고 해야 돼요? 1층에 있다고 해야 되죠. 그래서 수학을 올리지 않고 다시 재학습시키는 재이수 이런 걸 만든답니다. 이 당시에. 즉 1가부터 10나까지 명칭을 사용하여 교육과정의 내용을 재구성함에 있어 단계 간의 내용 체계나 연결해서 뭐와 뭐? 중복하면 안 돼요. 단절 안 돼요. 그래서 중복이나 단절을 피하고 연속적이고 점진적인 전개를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왼쪽에 이런 그림 하나만 그려주실래요? 우선 7나단계를 현재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다. 그러면 8가단계로 다음 학기에 올라가는 게 기본이죠. 진급이라고 해요. 하지만 단계라는 말 때문에 7나에 머무르는 아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은 학교에서 정했어요. 60점, 50점, 그러니까
그 기준에 못 넘으면 진급을 하면 안 되죠. 아까 잠깐 1층에 있다가 2층을 못 올라가듯이. 그럼 어떻게 한다? 7나를 제이수해요. 제이수. 그리고 제이수는 한 번만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 학기에는 8가로 가죠. 친구들은 8나로 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엇물릴 수도 있고요. 잘 못 따라가죠. 그런데 제이수 싫어요. 그럼 뭐 한다? 7나에 대한 이름 잘 들으세요. 특별 보충 과정 이런 거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 학생들을 좀 모아놓고 이런 과정을 해요. 그리고 나면 다음 학기 아이들하고 다 올라가요. 제이수 특별 보충 과정. 그림이 없으니까 추가하시고요. 선생님 이제 궁금한데요. 제이수를 한번 한다라는 거를 인정합시다. 그러면 떨어졌으면 다른 애들 올라가고 얘는 열심히 해서 또 한 단계 올라가도 다른 친구들이 올라가면 계속 이렇게 돼. 그러면 이 아이가 졸업할 때 다른 친구들이랑 수학을 좀 달리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똑똑하지? 잘 분석하셨어요. 똑똑하게. 전국적으로 제이수를 한 학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누가 봐도 모양새가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대부분 학교는 이렇게 해서 특별 보충 과정만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의도는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안 됐으면 그 다음 교육 과정에는 그런 단기형 수준별 교육 과정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지요. 그런데 수학은 또 수준을 고려하는 거는 중요하죠. 그래서 수준별 교육과정이라는 명칭을 없애버리고 수준별 수업을 하도록 방향을 틀어버린 거예요. 이해되세요? 잘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정도로 보시고요.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뭘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은 다양한 선택 과목을 제시하고 학생들은 자신의 능력, 진로, 적성에 부합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일반 선택 과목과 심화 선택 과목으로 구별했었는데 일반 선택 과목, 심화 선택 과목이 있다. 몇 차 교육 과정이다? 7차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선택 과목에는 이산수학이라는 선택 과목이 있었어요. 사실 6차까지는 선택하는 과목들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너 인문계야? 수학 1 공부하면 돼. 자연계야? 수학 2 공부하면 돼. 이렇게만 있었어요. 저 또한 그랬고요. 그런데 7차 교육과정에는 인문계라고 하더라도 수원, 수투, 그 다음에 뭐 공부하고 학리가 통계 공부하고 이렇게 좀 선택하는 교과가 많아져서 이 당시에 고등학생들이 교과서가 많아졌어요. 단, 뭐 하늘에서 똥 떨어진 아주 엄청난 교과서다? 아니다. 6차 교육과정에 있는 교과서를 세분화시켜서 좀 이렇게 가지고 다니기도 좀 편하고 목표 지향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산수학이라는 과목이 선택 과목으로 있었던 교육과정은 몇 차다? 7차다. 이렇게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제 심화과정 제시 넘어갈게요. 학생들의 수준 차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라는 게 이 수준별 교육과정의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죠. 그런데 어떻게 대처하지? 이제 이렇게 돼요. 이쪽으로 갈게요. 지금 어떤 학생이 7나에서 공부를 해요. 그러면 1학기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 학기 7가로 가는데 사실 이 7나에서도 아이들마다 수준이 있단 말이죠. 같은 수업을 해도 기본 과정을 해도 그래서 기본 과정을 하면서 교사가 이렇게 봤을 때 저 아이는 좀 더 뭐가 필요해. 저 아이는 뭐가 필요해. 이렇게 선별을 해요. 그러면서 보충 과정, 심화 과정 이렇게 기회를 더 제공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보충 과정은 나오지만은 교사가 보고 얘네들 보충이 필요하네 하면은 제공되는 거고요. 심화 과정은 어때요? 기본 과정이 인수분해야. 그러면은 인수분해를 잘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런 걸 하면 좋겠다. 이런 걸 좀 제공할까 하고 미리 예측이 가능하죠. 그래서 교육 과정에 교과서에 심화 과정 파트가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심화 과정도 테스트 봐야 되나요? 보충 과정은 테스트 안 볼 것 같죠? 근데 심화 과정 봐야 되나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였어요. 교과서엔 있는데 시험은 보면 안 되고 학부모나 학교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죠. 뭔가 좀 학생들을 돕겠다는 취지와는 좀 달랐던 거죠. 그래서 심화 과정을 제시했던 거를 삭제를 해버립니다.
삭제할 때는 뭐라고 하면 삭제했을까요? 야, 교과서 있으니까 애들이 어려워하더라. 야, 교과서 있으니까 시험을 볼까 말까, 가르칠까 말까, 학습 부담만 되더라. 따라서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심화 과정을 삭제하자라는 의도였는데, 사실 이 당시의 취지는 되게 좋았죠. 학생들의 수준을 이렇게도 고려하지만 한 교과 내에서도 또는 한 단계 내에서도 고려하는 게 참 중요하다. 이때 이 심화 과정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7차 이후에는 심화 과정이 삭제됐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때도 심화 과정이 그런 의도에서 나왔던 거예요. 10단계까지 수학에 대하여 각 단계의 영역별로 제시된 심화 과정은 기본 과정을 성공적으로 학습한 학생들이 발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기본 과정에 습득한 지식을 실생활에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거나 문제 해결력의 배양과 관련된 내용을 주류를 이루었던 거죠. 단, 잘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심화 과정을 하면 주의해야 될 사항은 그래요. 미리 막 가르치면 안 돼요. 그래서 상위 단계에서 학습할 개념 원리 법칙을 미리 도입하거나 탐구해서는 안 돼요. 또 속진, 미리 3학년 걸 하거나 뭐 고등학교 걸 하거나 또 난이도상의 심화라는 건 뭐예요? 너무 어렵게 해서 2차까지만 하면 되는데 2차를 막 이상한 걸 막 늘려가지고 이런 거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또한 보충과정과 짝이 되는 심화과정과 짝이 되는 보충과정은요. 교육과정이 제시하지 않아요. 교사 재량이에요. 단 학생의 수준에 따라서 교사가 해야 될 일은 최소 필수 내용을 선정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 내용의 예시를 제시하거나 또는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교사가 재량껏 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교육과정은 이전 교육과정을 업고 수정이 되니까 내용, 즉 가르치는 내용이 6차 때 다르고요. 7차 때 다르고요. 2007에 달라요. 그리고 우리 쭉 넘어가서 가장 내용이 많았던 교육과정이 몇 차 교육과정이라고 그랬죠? 3차. 따라서 3차 교육과정 이후로 내용이 점점 줄어듭니다. 7차 교육과정에도 줄어들었는데 삭제만 된 건 아니고 적정하라는 이름을 가지고 뭔가 빠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추가가 되기도 해요. 어디 좀 읽어볼게요. 우리나라에서가 교육과정에 관련해서 보편적인 생각이 하나는 학습량이 과다하고 난이도가 높다라는 거였어요. 교육과정 개정에서도 반영되어 우리는 가능하면 계속 줄이게 되죠. 제4차 교육과정 개정 이래 양의 축소와 질의 고양, 그러니까 양은 좀 줄이고 질을 좀 더 탄탄히 하자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제4차, 5차, 6차 개정은 물론 7차 교육과정에서도 교육 내용의 적정화, 특히 내용의 축소가 가장 중요한 방침이었어요.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쭉 내려가서 약화 삭제나 이동을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동이라는 건 뭐다? 중3인데 고1로 이동시키면 결국 중3은 안 배우고 고1이 배우니까, 예를 들어서요, 배우니까 얘네들은 내용이 축소된 거고요. 고1은 추가된 거네요. 근데 고1은 컸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배울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돼서 이해를 좀 하시면 돼요.